주식회사 잡쇼퍼의 사업부 이사 권재우라고 합니다. 감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말씀드릴 내용들은 스터디 카페 이제 고등학생 고객들이 있잖아요. 고등학생 고객들이 이미 많으시다라고 한다면은 분명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고, 고등학생 고객들이 많이 없다라고 하신다면 새롭게 고등학생 고객들을 유치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콘텐츠이니까 한번 집중해서 들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은 전체적으로 지금 급변하고 있는 교육부 정책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제 그렇게 급변하는 교육부 정책 안에서 르아임과 저희 잡쇼퍼 학종이 어떤 콜라보를 해서 이제 점주님들께 어떤 혜택을 드리고 있는지, 그리고 그 혜택을 어떻게 활용하실 수 있는지 이런 순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대학교에 가기 위해서는 정시랑 수시가 있죠. 정시랑 수시가 있고, 수시 안에는 학생부 교과전형이라는 게 있고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게 있어요. 아시다시피 정시 같은 경우는 수능 잘 보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학생부 교과전형 같은 경우는 내신 잘 보면 그냥 가는 거예요.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는 이 친구를 종합적으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이 친구의 생활기록부를 보겠다는 얘기인데, 이 친구가 평소에 언행은 어떤지, 이 친구가 수업 태도는 어떤지, 수학 시간에 막 질문은 어떻게 하는지, 스스로 발표는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고 이 친구를 뽑겠다라는 게 학생부 종합전형이에요. 근데 학생부 종합전형이 되게 많이 중요해지고 있고,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세특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고요. 세특이라는 거를 가장 저렴하고 효율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게 르아임이랑 저희가 준비한 학종이라는 서비스입니다. 그럼 하나하나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세특은 대입을 위해서 반드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안 보이시죠?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세특이란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의 줄임말로서 담당 선생님들이 해당 과목 관련 발표, 보고서 작성 등의 과제를 학생들에게 부여하고, 그 결과물을 바탕으로 학생의 성취 내용을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주요 대입 요소이다 라고 써있어요. 옛날에는 저희가 수업을 선생님들한테 들었죠. 듣고 나서 열심히 필기를 하고 중간고사 준비하고 기말고사 준비해서 시험 열심히 쳤었잖아요. 요즘엔 그렇지가 않아요. 그 자제분이 있으신 분들은 요즘 아시겠지만 한 50% 정도는 선생님들 수업을 듣고 나머지는 선생님들이 너네 발표 준비해요. 아니면 너네가 이번에 수업 들은 거 가지고 한번 탐구보고서 한번 써와봐 라는 식으로 수업을 진행합니다. 그걸 가지고 선생님들은 이 학생이 어떤 주제를 가지고 발표를 했고 어떤 주제를 가지고 심층적으로 탐구보고서를 써왔는지를 생활기록부에 적어주는 거예요. 이제 그게 이제 세특이라는 거고요. 이 세특이 왜 중요해지고 있냐면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서울대학교가 2023학년도부터 정시의 세특을 반영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교육부에서 2022학년도부터 세특은 강화하고 나머지 항목들은 폐지 혹은 축소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하나하나 증거들을 보여드릴게요. 일단 아까 두 번째 말씀드렸던 이거부터 한번 봐볼 건데요. 지금 이게 생기부에 적히는 내용들이에요. 지금 2021년도 같은 경우는 교과활동도 적히고 자율활동도 적히고 동아리 활동도 적히고 봉사활동도 적히고 진로활동도 적히고 수상경력, 독서활동, 종합의견 다 적힙니다. 근데 22년도부터 23년도에 가면은 조금씩 미기재가 생기기 시작하고요. 24년도, 지금 고등학교 1학년들부터는 교과활동 과목당 500자는 적히는데 방과후학교 활동 미기재, 영재 발명교육 실적 대입 미반영, 자율동아리 대입 미반영, 미기재, 소논문 기재 금지, 특기사항 미기재, 미반영 다 안 씁니다. 세부 특기사항만 쓰인다는 얘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작년에 조국 사태 한번 터졌었잖아요. 고려대학교에 이제 조국 딸이 이제 입학을 했는데 좀 부정적인 부분들이 있었죠. 돈을 많이 쓰면 해외에 나가서 논문 같은 거 쓰고 해외에 나가서 좋은 수상 실적들을 가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스펙이 좋아지겠죠. 이런 걸 가지고 못 가게, 이런 걸 가지고 대학에서 유리한 평가를 받지 못하게 학교에서 하는 내용만 가지고 평가를 하겠다라는 게 교육부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동아리 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수상경력 싹 다 빼고 학교 수업 시간 관련된 것만 반영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게 세특이고요.
그리고 서울대학교에서 23년도부터 정시에 세특을 반영하겠다고 했어요.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정시는 수능만 잘 보면 되는 거였어요. 근데 서울대학교에서 수능 한 70% 보고 30%는 생활기록부를 보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 정시 시험만 잘 치는 애들 뽑고 나니까 별론 거예요. 근데 서울대가 이런 식으로 바뀌다 보면 앞으로 고대 연대가 따라가기 시작해요. 고대 연대가 따라가기 시작하면 인서울이 따라가고 인서울이 따라가기 시작하면 전국이 바뀌게 돼 있어요. 왜냐면은 상위권 대학을 준비하던 학생들이 떨어졌을 때 비슷한 전형을 가지고 있는 학생 그 아래 학교들이 그 학생들을 받아야 되다 보니까 다 그렇게 바뀔 수밖에 없는데 서울대학교가 시작을 한 겁니다. 세특이 중요해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원래 지금 세특 같은 경우는 수학, 영어, 국어 이 세 과목 주요 과목에 대해서만 적어줬어야 되는 선생님들이 앞으로는 모든 과목에 대해서 생기부에 세특을 적어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제 그 내용이고요. 여러분들 자료에 있는 게 이 내용일 거예요. 그냥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시에는 수능 그리고 수시에는 학생부 교과전형, 학생부 종합전형이 있는데 저희가 지금까지 봤던 거는 종합전형이고요. 교과전형에 있는 내신 같은 경우도 지금 조금씩 줄어들고 있어요. 중요도가. 이거 같은 경우는 고교학점제를 추진하겠다라는 얘기인데 이게 뭐냐면 내신을 조금씩 평준화시키겠다는 거예요.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저희가 이 사업을 준비하면서 입학사정관분들을 굉장히 많이 만났어요. 입학사정관분들은 이 친구를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뽑을지 말지를 결정하는 결정권자신데 이분들이 이 팩트를 아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 반에 40명이 있다라고 한다면 1등부터 4등까지는 1등급이에요. 한 과목에. 근데 5등부터 한 10등까지는 2등급이에요. 근데 어떤 한 학생이 공교롭게도 아니 너무 다행히도 운이 좋게도 계속 모든 과목에서 4등만 한 거예요. 그럼 이 친구는 내신이 1.0등급이죠. 최고 등급인 거예요. 근데 어떤 학생은 공교롭게도 5등만 한 거예요. 그러면 2등급인 거예요. 사실 1.1등급이랑 1.2등급도 엄청 큰 차이인데 교과전형, 종합전형에서는 이게 한 1등 차이인데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난다라는 게 비합리적이라는 게 이제 그 입학사정관분들이 아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내신도 1, 2, 3, 4, 5, 6, 9등급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A, B, C, D, E, D, 그 F등급 대학교에서 하는 것처럼 고교학점제를 추진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25년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기로 했는데 올해 6월달에 발표가 났고 올해 6월달부터 교육부에서 23년도부터 그냥 전국에 다 시행해버려 라고 이야기를 했고 지금 올해 10월달에 대전시부터 시작해서 지금 경북까지 해서 23년도부터 우리는 참가하겠다라고 발표가 난 상황입니다. 그냥 고교학점제 23년도 이렇게 네이버 치시면 다 나올 거예요. 그만큼 수능의 비중은 줄어들고 있고 내신의 비중도 줄어들고 있고 학생부 종합전형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는데 그 안에서 세특만 남아있다라는 게 지금 입시 트렌드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여기까지가 입시 트렌드인데 사실은 점주님들께서 학생들한테 그냥 이것만 말씀해 주시면 돼요. 사실 이 상황을 학생들이 잘 모르고 있거든요. 이것만 말씀해 주시면 사실 자연스럽게 앞으로 제가 말씀드릴 르아임이랑 저희 잡쇼퍼가 학종이라는 서비스에 자연스럽게 매력을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이 현재 트렌드만 말씀해 주시면 돼요. 이거 같은 경우 저희가 설문조사를 한 건데 저희 서비스를 이용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물어본 거예요. 대입을 위해서 세특 준비의 필요성, 대입을 위해서 뭐가 제일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 내신 빼고 교과 세특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걸 학생들이 알고 있어요. 그리고 교과 세특이 중요하다라는 거를 알고 있는데 준비를 하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뭐냐? 주제 선정을 하는 부분인 거예요. 아까 교과 세특을 준비한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 친구가 경제 수업을 듣고 있는데 컴퓨터공학과에 가고 싶어 하는 학생이에요. 그러면 경제 수업을 듣고 있다가 화폐 단원에서 선생님이 너 발표 준비해와 라고 했을 때 화폐의 역사를 가지고 발표 준비를 해오면은 이 친구는 생활기록부에 화폐의 역사에 대해서 준비한 학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컴퓨터공학 교수님이 봤을 때는 이런 학생보다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탐구를 했다든가 아니면 암호화폐, 블록체인 관련돼서 탐구한 학생이 더 매력적이게 보이겠죠. 근데 학생들은 그 주제를 찾아내는데 너무 골머리를 앓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교과 성취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교육부에서 그 교과서를 만들 때 그냥 아무렇게나 만드는 게 아니라 어떤 단원에서는 이거를 성취해야 되고 이걸 성취해야 되고 그런 교과 성취 기준이라는 게 있는데 교과서 하나에 1200개가 교과 성취 기준이 있어요. 그리고 국내 대학의 학과 및 계열이 10,000개 이상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나한테 적합한 주제여야 되니까 사실상 이 많은 경우의 수 중에 자기한테 적합한 주제를 찾기란 학생한테 쉽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지금 하고 있는 짓이 뭐냐면 네이버 지식인에다가 물어보고 수만위라고 아시나요? 수능 만점 시험지로 해내리면 이건가? 하여튼 그럼 그 학생들끼리 되게 유명한 카페가 있어요. 그 안에서 서로 주제를 주고받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 수학 주제 세특 주제 뭘로 하죠? 그러면은 누가 여기다 답을 해줄까요? 한 달에 100만 원, 200만 원씩 받는 컨설턴트가 와서 써줄까요? 아니면 이미 대학교에 간 선배가 와가지고 이거는 어때? 라고 써줄까요? 서로 그냥 주고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국영수 교과목 같은 경우는 돈을 많이 내면 과외도 받을 수 있고 조금 적게 내면 학원도 갈 수 있고 인강도 들을 수 있고 문제집도 풀 수 있고 아니면 공짜로는 학교 수업만 열심히 들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세특 같은 경우는 학교 선생님이나 학교 수업도 들을 수 있지만 그 중간 과정은 아무것도 없고 고액의 컨설팅만 있는 상황이에요. 컨설팅은 굉장히 비싸요. 대치동에서 한 학기에 한 400~500만 원 정도를 내면서 컨설팅을 받고 있어요. 이게 이렇게까지 비쌀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한 학생한테 세특을 준비를 시켜주기 위해서는 사람이 적어도 2명이 붙어야 돼요. 컨설턴트, 잘 전달하는 사람이 붙고요. 그리고 이 학생이 예를 들어서 컴퓨터학과를 가고 싶다고 하면 컴퓨터학과 관련된 전문가가 한 명 또 붙어야 돼요. 이 둘이 붙어서 이 학생의 생기부를 만들어주는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너무너무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비스 비용이 높을 수밖에 없고 학생들은 많은 비용을 내면서 이 컨설팅을 받거나 아니면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정리해보면 무료 시장에서는 학생들은 대입에 적합한 주제를 찾지 못하고 있고요. 찾더라도 과도하게 오랜 시간을 소모를 하고 있어요. 빨리 수능 공부하고 내신 공부해야 되는데 이거 하느라고 시간 많이 잡아먹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아예 안 해버리거나 포기해버리거나 이 중요한 거예요. 유료 시장에서는 생기부 컨설팅하고는 높은 인건비 구성으로 가격이 비싸고 그마저도 서울 강남권에 집중되어 있어요. 지방에 있거나 경기권에 있는 학생들이 오기가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저희들이 르아인과 저희 잡슈퍼에서 콜라보를 해서 지금 여러분께 혜택으로 드리고 있는 게 학종이라는 서비스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학생들이 그 주제 정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 그랬잖아요. 근데 대학교 한 2, 3학년쯤 되는 명문대 학생들은 전혀 어렵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저희 이제 고려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을 했는데 제가 이제 경제학과를 다니고 있는데 어떤 친구가 지리라는 수업을 한국지리 수업을 듣고 있어요. 근데 이거 세특 주제를 뭘로 하지라고 하고 있을 때 저 같은 경우는 요즘에 내가 학교에서 좀 배우고 있는 게 젠틀리피케이션이라는 개념이 있어. 혹시 이거 알아? 잘 모르겠는데요. 이거 약간 이런 개념이야. 어때?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 가지고 경제랑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연결시켜가지고 탐구해보면 어떨까?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자료들을 이런 주고받는 이런 데이터들을 저희가 뒷단에 한 20만 개 정도를 모아놓고 학생의 개개인의 기호에 따라서 개개인이 원하는 학교 학과 그리고 듣고 있는 과목에 맞춰서 AI가 추천해주는 서비스예요. 하나하나 말씀드려 볼게요. 네, 이거는 이따가 한번 다시 볼 텐데 이렇게 두 가지 이 2장짜리 PDF가 제공이 되는 거예요. 학생들한테 하나하나 봐볼게요. 학생들이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과목을 선택을 해요. 내가 지금 무슨 과목을 듣고 있는지 어떤 세특이 필요한지 수학과 국어과 사회과 과학과로 나눠져 있고 모든 과목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정보 내가 어느 학교에 가고 싶은 지금 무슨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지 이거 같은 경우는 서로 같은 고등학교에 바로 옆 학생한테 똑같은 주제가 가면 안 되니까 학교도 밝혀달라고 하고 가고 싶은 학교 그리고 가고 싶은 학과 정하고 그리고 나서 주제 주문하기를 누르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PDF 2장이 가는 건데요. 컨텐츠를 하나하나 한번 봐볼게요. 이 친구는 서울대학교 경제학부에 가고 싶다고 한 학생이에요. 그리고 희망 과목은 한국지리예요. 여기 맞춤 단원은 4단원의 거주 공간의 변화와 지역 개발이라는 단원에서 탐구 한번 해봐라고 한 거고요.
성취 기준, 이건 이제 교육부 기준으로 1, 2 한국지리 04-03 주요 대도시를 사례로 도시계획과 재개발 과정이 도시경관과 주민 생활에 미친 영향에 대해 분석한다. 1, 2 한국지리 04-04 이런 성취 기준에 맞는 주제들이 나가는 거거든요. 이 성취 기준에 맞지 않는 탐구를 해가면 선생님들이 안 써줘요. 이거 내가 가르친 게 아닌데 이거 왜 조사해 왔어? 라는 식으로 될 거기 때문에 그냥 마냥 있어 보이는 거를 써주는 게 아니에요. 다 맞는 거, 선생님이 써줄 수 있는, 생기부에 써줄 수 있는 주제들을 추천을 해주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젠틀리피케이션이라는 기본 이론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줘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젠틀리피케이션이란 낙후됐던 구도심이 번성해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이 몰리면서 임대료가 오르고 원주민이 내몰리는 현상을 의미한다. 재건축 등으로 인해 도시 환경이 변하면서 중상류층이 낙후됐던 구도심의 주거지로 유입되고 이에 따라 주거 비용이 상승하면서 비싼 월세 등을 감당할 수 없는 원주민들이 다른 곳으로 밀려나는 현상을 이른대요. 본래 신사계급을 뜻하는 젠틀리에서 파생된 말로 본래는 낙후 지역에 외부인이 들어와 지역이 다시 활성화되는 현상을 뜻했지만 최근에는 외부인이 유입되면서 본래 거주하는 원주민이 밀려나는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쓰이고 있다 라고 젠틀리피케이션에 대한 기본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해줘요. 그럼 학생들이 이제 이런 개념이구나 라고 알아들을 거고, 이걸 가지고 명문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지금은 이제 서울대학교, 고대, 연대, 그리고 카이스트, 포항공대 이런 학생들 지금 한 300명 정도가 지금 저희랑 같이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런 학생들이 추천을 해주는 거예요. 이런 개념을 가지고 너 경제학부 가고 싶다고 했지? 이렇게 한번 탐구해보는 거 어때? 2000년대 이후 서울의 경우 종로구, 서촌을 비롯해 홍익대 인근, 망원동, 상수동, 박리단길, 삼청동, 신사동, 가로수길 등에서 젠틀리피케이션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젠틀리피케이션의 특징을 조사해보자. 한번 조사해보고, 또한 젠틀리피케이션은 임대료의 상승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에 사회 문제라 볼 수 있다.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등을 통하여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고 있는데 이 이외에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과 정책을 탐구하고 정부가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시장에 개입하는 것이 타당한지 탐구해보죠. 이런 식으로 젠틀리피케이션이라는 멋진 개념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탐구해보면 어떨까라고 제안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저희 콘텐츠입니다. 해시태그는 이거를 하나하나 구글이나 네이버에다가 한번 검색해봐라고 그냥 추천해주는 거예요. 젠틀리피케이션, 임대차 보호법, 소상공인 보호, 젠틀리, 경리단길, 가로수길, 경주 황리단길, 도시화, 구도심, 신도심, 익선동, 대토화 이런 것들 검색해보라고 그냥 추천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관련 도서인데요. 학생들이 이제 탐구보고서나 발표 준비 같은 거를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게 내가 이 주제에 대해서 왜 관심을 가지게 됐는지, 아니면 탐구를 하다 보니까 어떤 부분이 되게 어려웠는데 어떤 책을 읽고 나서 내가 알게 됐다든가 그런 과정들이 되게 중요한데, 그럴 때 그냥 쓸만한 책들을 추천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읽어봐도 좋고 아니면 그냥 제목만 써도 되겠죠. 사실은 조금 요행을 가하자면. 근데 실제로 학생들이 이거를 보고 자기가 진짜로 흥미 있다 보니까 읽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희 거를 이제 설문조사를 해보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마지막 콘텐츠는 커리큘럼인데, 서울대학교 경제학부라 그랬는데 서울대학교 경제학부의 커리큘럼에 대해서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랑 고려대학교 경제학과랑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랑 배우는 내용이 정말 달라요. 학과도 다르고 학풍도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가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서울대학교 경제학과에서 어떤 내용들을 공부하게 될 건지 이런 것들을 알고 있으면 조금 더 그거에 맞춰서 생기부를 구성을 할 수 있겠죠. 세트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A to Z 다 준비해 준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생각의 발상만 드리는 거예요. 학생들이 실제로 스스로 탐구해보고 스스로 탐구 자료는 만들어야 돼요. 저희가 다 써주거나 저희가 발표 자료를 만들어주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이건 이제 저희 원리 관련된 건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저희 스파이 전공생들, 명문대학교에 있는 전공생들이 그냥 메일로 저희한테 이런 주제 해보면 어떨까 이렇게 보내는 게 아니라, 저희가 또 이제 저희 개발자분들이 린AI라는 플랫폼을 만들고 이 안에서 이제 작업을 하시면 이제 자연어 처리를 해서 자동으로 태깅이 막 돼요. 그래서 이제 막 만들어 놓으신 것들이 나중에 빠르게 AI로 추천될 수 있게 이제 모으는 이런 인공지능 플랫폼 안에서 작업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저희 서비스가 오픈한 지 4주 만에 11,000명이 가입할 정도로 사실 이런 생기부 학원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한꺼번에 이용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저희 서비스 같은 경우는 네, 전국적으로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거 같은 경우는 다 써주는 게 아니라 그냥 생각의 발상만, 정말 참신한 생각의 발상만 전달을 하는 거다 보니까 교과 세특이나 수행평가, 창의적 체험활동, 진로활동 이런 데다 다 써먹을 수 있어요. 물론 아까 이런 거 다 없어진다고는 했는데 이 학생이 계속 그 관련된 걸로만 나머지까지 채운다 그러면 선생님이 생활기록부를 써줄 때 조금 더 이 학생에 대한 이미지가 강력하게 남겠죠. 다양하게 쓸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저희가 이렇게 좀 참신한 서비스를 만들어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따라하는 유사 업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업체들에서는 지금 뭐 주제를 사실 저희 바로 다음 이제 뭐 후발로 하고 있는 업체 중에 학교 선생님들 한 14분이 모여가지고 주제 한 5,000개 정도를 모아놓은 책 2권을 내신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제 그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주제 5,000개를 책 2권으로 해가지고 준 게 다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20만 개 정도 되는 주제들을 가지고 있고 지금도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 이런 뭐 지금 많은 수상 내역들이 있고 뭐 AI 테크 기업 인증 이것도 사실 되게 받기 어려운 건데 받았고 기술 신용 보고서 이거 같은 경우도 TI-4라고 해서 좋음이라고 뭐 최우수 등급은 아닌데 최우수 등급은 사실 삼성이나 애플 이런 데서 받는 거고요. 저희는 이제 위에서 3번째 등급을 받았고요. 10개 등급 중에 그리고 각종 논문도 육성을 하면서 이렇게 새로운 분야다 보니까 하나하나 이렇게 깃발을 꽂아가면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학종이랑 르아임이랑 같이 이벤트를 진행을 했었는데 반응은 좋았어요. 학생들이 학종을 원래 알고 있었던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거를 공짜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좋아하기도 했고요. 아니면 지금 이따가 말씀드릴 텐데 몇몇 학생들은 30% 할인 쿠폰이 있다라는 거를 어떻게 알고 30% 할인을 지금 저희는 아무 데서도 안 하고 있거든요. 르아임이랑 독점적으로 하고 있는 건데 30% 할인 쿠폰을 받아가지고 진행하고 이렇게 쿠폰을 받아서 주제를 발급받아서 이제 실제로 쓴 학생들의 리뷰인데 다 좋은 리뷰들이 많았어요. 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죠. 저처럼 수도권이 아닌 대전에 있는 일반 고등학교에서 재학하면서 혼자 세특을 제대로 꾸려나가는 것이 불가능한데 저랑 정말 친한 친구들에게는 학종의 주제 발급 서비스를 꼭 추천하고 싶다. 뭐 앞으로도 이벤트를 통해서 저렴하게 이용하고 싶다. 뭐 스터디 카페 학종 이벤트가 세특이 필요한 시즌에 계속 열렸으면 좋겠다. 르아임 이벤트가 아니어도 이용을 할 거다. 네. 네, 뭐 이런 자료들은 전주님들께 한번 따로 공유를 드릴게요. 뭐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될 만한 내용들이고요. 사실은 르아임과 저희가 이제 이벤트를 진행한 지가 얼마 안 돼서 합격생 사례는 없어요. 근데 저희 사례로 이제 합격생 사례들은 있는데 그거 같은 경우도 이제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 르아임이랑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 이벤트예요. 르아임닷컴 들어가시면은 이제 저희 메인에 있거든요. 그 30% 할인 쿠폰이에요. 이 30% 할인 쿠폰 이제 구매하기를 누르시면은 간단한 학생의 신상 정보, 내 이름은 뭐고, 그리고 핸드폰 번호, 무슨 지점에 다니고 있는지 이 정도만 간단하게 입력을 하고 나면 저희가 그 다음날 아침에 확인을 하고 바로 쿠폰을 보내줘요. 그럼 그 학생이 30% 모든 제품, 모든 서비스에 대해서 30%를 할인받아서 구매를 할 수 있는 쿠폰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그 입시 트렌드에 대해서 학생들한테 충분히 전달을 해주시면 세특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알게 될 거예요. 사실은 학생들이 모르고 있는 학생들도 아직 되게 많거든요. 네, 뭐 나중에 질문이 나오면 말씀드리도록 하고. 네, 저희는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를 드리자면 지역 소득 격차가 기회 정보 격차로 이어지는 분들의 AI 기술로 해결하는 IT 회사 샵쇼퍼라는 회사고요. 저는 이제 권재우라고 하고 아래 제 연락처 있으니까 혹시 궁금하시거나 필요하신 사람 있으면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Q&A 세션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아까 네. 르아임 다니고 있고 네. 이런 걸 할 때 확인 절차를 하신다고 했는데 네. 저희 매장을 가자 이런 거 저희 매장에 연락을 주셔서 이 아이가 정액권이나 기반권 사용하는지를
확인을 한 다음에 그 아이한테 학생한테 30% 할인권을 제공해 주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매일 아침마다 해서 그 르아인 본사에다가 리스트를 전달드리고 있고요. 그걸 가지고 전주님들께 이 학생이 다니고 있는 게 맞는지 확인을 하고 그리고 나서 저희가 바로 발송을 해주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거를 이용 안 해봐서 그런데 네. 이용하는 그 금액이 네. 어떻게 됩니까? 현재로는 크게 세 가지 버전이 있는데 베이직 버전이 있고 스마트 버전이 있고 그리고 프리미엄 버전이 있어요. 베이직 버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말씀드린 서비스예요. 그냥 내가 어느 과목을 듣고 있고 어느 과목이 필요하고 어느 대학교에 어느 학과를 가고 싶어 하는지 얘기해 주면은 그에 맞는 주제를 추천해 주는 거예요. 그게 베이직이고요. 이거에 더해서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나중에 경영 컨설턴트가 되고 싶어 라면 경영 컨설턴트라는 키워드를 넣어서 조금 더 정확하게 신청을 할 수 있는 스마트 버전이 있고요. 그리고 그거에 더해서 우리 선생님은 4단원에서 해오라 그랬는데 라고 해서 단원까지 선택할 수 있는 프리미엄 이용권이 있습니다. 그 가격이 65,000원, 75,000원, 85,000원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율 기준인가요? 아니면 하나의 콘텐츠에 관련된? 하나의 컨텐츠에 관련된 거예요. 네. 사실은 저희들이 그 가격을 책정한 그 기준 자체가 대치동에서 한 학기를 모두 커버하는 데 한 500만 원인데 그거에 대한 10분의 1 가격으로 해서 저희 주제 하나당 가격을 책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도 학생들한테 그냥 뭐 다 써주고 A to Z 다 해주는데 한 학기에 500만 원 낼래? 아니면 딱 그 주제 발상 정말 참신한 거 하나 추천해 주는 걸로 해서 뭐 한 5, 6만 원대로 할래? 라고 하면 당연히 후자를 선택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네. 주제를 추천을 해주시는 거잖아요. 네. 삼성 이 서비스는. 네. 그러면 주제를 아까 제가 그 줄 때 아까 예시 막 들어준 거 있을 때 다 안 보여서 네. 어떤 학생이 뭐 지리 아까 네. 그거에 관해서 그러면 네. 저런 주제까지는 제공을 해주되 네. 세부적인 어떤 디테일한 이런 책도 봐라 이런 거는 추천을 안 해주시나요? 책까지는 추천이 되고요. 네. 책까지 추천되고 그리고 너가 가고 싶어하는 학교의 커리큘럼이 어떤지 그리고 젠틀리피케이션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우리나라 특유의 젠틀리피케이션의 특징에 대해 조사도 해보고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소상공인 보호 관련된 법에 대해서도 한번 조사해보고 정부가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시장 개입하는 것이 타당한 건지 너가 한번 생각해봐 라는 식의 탐구 방향까지만 제시를 방향까지는 네네. 제시를 해주고 네. 그 방향 이제 저희 이제 학생이 그거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쓰는 것보다는 이제 학생이 하는 거고. 맞습니다. 그럼 학생이 쓴 거 가지고는 한번 피드백을 주거나 그러는 건 아니죠? 네, 그거는 그거는 저희한테 없는데 사실 그거는 르아임이랑 저희 잡쇼코가 협업을 해서 그 서비스를 만들까도 기획 단계에 있긴 했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점주님들께 말씀드리기에는 너무 시기상조고 저희도 그거에 대해서 먼저 시장 조사를 했을 때 학생들이 그거를 그렇게 원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생기부에 적히는 게 이 친구가 얼마나 그 탐구 결과가 엄청난지 아니면 이 친구가 얼마나 문장 구성이 깔끔했고 얼마나 이 보고서를 잘 썼고 발표 스킬이 엄청났는지 이런 걸 써주는 게 아니라 어디에 흥미가 있고 이런 것들을 써주는 거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은 돈을 많이 내가면서 할 만한 부분이 아니긴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주제 방향까지는 그 주제 방향까지는 알려주되 네. 알려주는 것까지인 거죠, 그러면. 맞습니다. 네. 르아임을 했을 때 네. 르아임에 어느 정도 이 도움이 됐나요? 저희 전주들 입장에선 네. 이거를 좋은 프로그램을 저희한테 설명을 해주셔서 네. 저희가 학생들한테 우리 르아임을 이용하면 얘를 쓸 수 있어라는 게 어느 정도 메리트가 되나요? 결과적으로.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전주님들께 부탁드리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학생들이 아까 그 한 70몇 프로 학생들이 선택이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거는 저희 서비스를 알고 있는 학생들이 얘기한 거고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도 모르고 있을 거예요. 근데 교육부 정책 자체가 그게 정말 중요한데
학생들이 아직도 모르고 있거든요. 선생님들은 알고 계세요. 근데 이걸 왜 얘기를 안 해주냐면 본인들이 중요하다고 얘기해주면 본인들이 준비를 해줘야 되는데 국어 선생님이 이 친구 컴퓨터공학과를 가고 싶다 그러면 무슨 주제를 해야 되는지 자기가 도움을 못 줘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뭘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보니까 선생님들도 학생한테 뭔가 추천을 못 해줘요.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간에 이 친구가 정말 잘 준비를 하면 선생님 입장에서는 땡큐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학생들이 세특에 대해서 모를 수 있어요. 심지어 서울권 학생들도 모를 수 있는데 그걸 점주님들께서 지금 교육 트렌드가 어떻다라는 거를 학생들한테 얘기만, 정확한 정보를 얘기만 해주셔도 정말 학생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지금 저희가 르아임이랑 잡쇼퍼랑 같이 정말 치밀하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점주 여러분들께서 올해 내년까지 계속 꾸준하게 이거에 대해서 같이 힘 써주시면 분명히 큰 효과가 날 거예요. 사실은 되게 유명한 거 가지고 할 수 있어요. 유명한 거 가지고 시작을 한다 그러면 뭐 좋겠죠. 근데 이미 유명한 거를 혜택을 다 주고 그러는 거는 사실 그냥 장사라고 생각하거든요. 남들이 못 본 그런 부분들을 아직 되게 남들이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쉽게 해석해서 그 메시지를 고객들한테 한 발 앞서서 던지면서 그걸 가지고 전달을 하는 게 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는 이제 그런 거를 진행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르아임 본사에서도 저희의 그런 면을 보고 같이 힘써주고 계신 거고요. 실제로 이제 저희도 대학을 가보면은 대학에 빨리 붙은 애들이 있잖아요. 되게 트렌디한 입시 전형으로 붙은 학생들은 다 서울권 학생들이에요. 다 강남권 학생들이에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막 정시 수능 잘 봐서 들어온 애들 보면 다 지방권 애들이에요. 이렇게 정보의 격차가 되게 크거든요. 그래서 점주님들께서 정확한 정보를 그냥 학생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그런 정확한 정보를 말씀해 주셨을 때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지금. 그리고 그 선택지 중에 가장 단연코 1등인 게 저희고요. 네, 마지막 질문 하나. 질문은 아니고 건의사항인데요. 네. 저 영종 하늘도서점이에요. 예, 몇 번 통화해갖고 네, 네. 잘 아실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이 내용에 대해서는 많이 통화를 해서 다 알고 네. 있는 상황이었는데 네, 이제 학생들한테 이렇게 물어보면 시트를 아예 모르는 학생이 진짜 많고요. 맞습니다. 알더라도 이거를 서비스를 제가 그때 무료로 몇 번 나눠줬잖아요. 네. 그때 나눠줬을 때 이용하는 방법을 그 문자를 보냈더라도 정확히 몰라요. 네. 그리고 그걸 한 학생들조차도 이거를 어떻게 적용할지를 또 모르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이제 저 설명을 하나를 뭐 한 장에 축약하기는 힘들겠지만 네. 일단 좀그 세특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이 되어 있는 네. A4 용지나 이렇게 한 장에 추려서 네. 좀 그렇게 좀 써붙일 수 있는 거. 왜냐하면 학생들이 한테 저희가 그냥 다 대화로만 전달하기에는 밖에 휴게실 안 나오는 진짜 열심히 하는 애들 안 나오는 애들도 많아요. 맞습니다. 잠깐 나오더라도 그때마다 저희가 달려나가서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학생들한테 뭐 한 장씩 제가 뭐 뿌리든 한이 있더라도 네. 아니면 뭐 휴게실에 좀 붙이든 한이 있더라도 네. 간단하게 설명드리는 것과 사용 방법 네. 그런 거를 좀 붙여놓을 수 있게끔 네. 나눠주거나 할 수 네. 있게끔 그런 걸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는 그 관련된 거를 이제 보내드릴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그 서비스를 이용할 때 하나하나 학생들한테 거의 떠먹여주듯이 설명해주는 방식으로 지금 업데이트가 된 상태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그냥 이용을 할 때 이걸 어떻게 적용할지도 그냥 지금부터 쓴 학생들은 다 그냥 다 하나하나 알게 할 수 있게 저희도 그런 건의를 들은 상황이라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상황이 더 아까 이제 그 리뷰였나요? 나중에 네. 후기를 쓴 학생 중에 네. 그 시즌마다 이벤트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보니까 제가 이게 언제 학생들한테 정말 필요한지 그 시기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네네. 그 시즌이 언제인지 언제 집중적으로 학생들한테 노출을 해야 되는지.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본사 차원에서 같이 한번 가이드를 드리긴 할 건데 기본적으로는 중간고사 끝나고 기말고사 끝나고 그래서 1년에 한 4번 정도 큰 시즌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1학기 끝나는 기말고사 끝나고 나서 두 번째로 크고 그리고 마지막 1년이 끝나는 2학기 기말고사 끝나고 나서가 가장 큽니다. 그래서 12월 달에가 이제 가장 큰
시즌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 우려하고 계신 것들 알고 있고 저희들도 시작한